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지난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숨 쉴 때, 명상하기 전에 숨 쉬실 때 옆구리를 활짝 열어라. 여는 듯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식호흡, 호흡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폐에 연동되어서 횡격막을 통해서 그 골반 기저근까지, 요즘에 코어 근육 얘기하는데 복부가 움직인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마사지 효과까지 있다 얘기를 했고요. 횡격막을 통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옆구리를 좀 열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몸을 푸는 것도 되지만 이쪽으로 숨을 쉰다고 좀 생각하면 좋아요. 옆구리.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옆구리가 살짝 열린다. 배에 의식을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옆구리가 이렇게 살짝 열린다. 내쉴 때 닫힌다. 들이쉬고 내쉬고 반복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적으로 하면요, 실제로 호흡의 양이 실제로 늘어나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호흡이 더 원활해져요. 현대인들이 감정적인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극단적인 상황에서 숨을 참게 된다, 이 말씀도 드렸죠. 숨을 참고 있어요. 숨을 안 쉬어. 호흡이 틀어져.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숨 쉬는 연습을 하는 건 건강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생에 좋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좌선을 잘하게 되면 건강에도 이로움이 있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연결을 하면요, 오늘은 이제 눈 뜨는 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명상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명상할 때 가장 양대 걸림돌, 졸음과 잡념. 졸음을 좀 멋있는 표현으로 하면 수마. 너무 졸리면 이게 악마가 방해하는 정도로 졸리는 거죠. 너무 졸리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행군 같은 거 하거든요. 저는 사실 포병 출신이라서 많이 걷진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트럭 같은 걸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 있으시다고 해요. 행군을 하면서 몇 킬로를 걸어가는데 너무 졸리는데 졸면서도 걸어간다고. 네. 너무 졸리면 진짜 이게 어디 귀신 씌인 것 같이 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못 자도 한 5시간 이상은 주무시죠? 아무리 특별하게 저기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5시간, 6시간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못 주무세요? 이건 참 큰일이야. 수면량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주무시는 것도. 저도 옛날에 명상하러 이런 데 다니면요, 9시에 이제 끝나면 새벽 3시에 또 깨워. 3시, 4시에 또 명상하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래도 6시간, 잘 챙겨서 자면 5시간, 6시간 확보해요. 우리 인간한테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아니, 죽으면 평생 잘 건데 뭐 이렇게 자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있는 시간 못지않게 눈을 감고 자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잘 자는 것도 건강에 유익하죠. 요즘에 하도 불면증이 심하니까 이렇게 수면제 처방 받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그 졸음이 워낙 심하니까 비유를 수마, 악마, 졸음 악마라고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잡념이 많이 들면요, 이걸 들떠요. 마음이 들떠. 앉아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걸 도거라고 해요. 도거. 들뜨는 현상. 그래서 혼침과 도거는 이 명상을 가로막는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가로막으려면 가로막지만 또 명상을 성장시켜주는 요소입니다, 이게. 눈을 항상 뜨라고 가르쳐요. 일반적 명상에서는. 그러니까 눈은 뜨는데 눈을 이렇게 부릅뜨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중사님이 제자들한테 명상 가르칠 때 그때는 안 졸았겠어요? 그때는 또 낮에 일을 하잖아, 밖에 나가서. 일일부작, 일일불식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가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거 말은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래. 땀 흘리고 일을 해야지. 근데 낮에
지금처럼 일이라는 게 어디 컴퓨터 만지면서 뭐 이런 일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들릴 밭일이지 않습니까?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사실 농사를 막 이렇게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농사 보니까 농사 지은 분은 또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곡괭이질, 호미질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녁에 왜 주경, 야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주경, 낮에는 들리라고 야선, 밤에는 선한다, 참선한다. 말이 쉽지 해 떨어지고 어두컴컴한데 앉아서 참선하려면 그게 앉아있어 죽을 맛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낮에 일을 시키고 제자들이 앉아서 참선시키면은요, 맨날 이렇게 탱탱 졸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중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조는 게 아주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고 뭐 이런 표현도 했다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조니까 그때 이랬대요. 너무 졸릴 땐 눈을 환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치켰더라고. 눈을 이렇게 확 뜨면은 이렇게 눈을 확 떠서 환장한 사람처럼 눈을 이렇게 치켰더라고 했대요. 그럼 눈이 식어서 이렇게 졸음을 쫓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시야가 확보되면 그래도 딴 생각 나는 거, 조는 거보단 딴 생각 나는 게 낫다고. 근데 굳이 이제 이런 여담이 있어요. 차라리 딴 생각하는 게 낫다. 졸 바에는. 왜냐면 졸아버리면 기억 자체가 삭제돼 버리잖아요. 무기에 빠지잖아요. 근데 잡생각은 그래도 대체해서 싸울 수 있는 의지라도 생기는데 졸아버리면 아예 기억이 삭제돼 버려. 요즘 말로는 순삭돼, 순삭.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짝 반개해라. 눈을 살짝 반개하되 정신이 또렷하고 뭘로 이상이 없으면 눈을 감고 해도 좋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개하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초보자들한테 눈을 감고 하라고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졸리지 않은 걸 한도로 하면은 눈을 뜨고 있으면요 외부 경계가 다 보이죠. 슬리퍼도 보이고 뭐 가방도 보이고 우리 마음은 계속 특히 시야가 우리 이 안이비설신이 중에 눈, 귀, 코, 혀, 몸, 마음 중에 이 시야에서 쓰는 에너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엄한 데로 가요. 생각이 자꾸 엄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눈을 살짝 감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주시를 하냐면요. 내면으로 주시를 해요. 눈을 감게 되면 당연히 안으로 우리가 의식을 마음에는 안팎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이 내면으로 집중하고요. 단전이나 호흡으로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눈을 뜨는 것보다. 눈을 뜨면 당연히 시야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어디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데 눈을 살짝 감게 됐을 때는 내면으로 의식이 좀 모이게 되죠. 그러면 호흡이든 단전이든 만트라든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요. 이것도 문제예요. 나중에 눈을 감아도 딴 생각 잘 일어나. 더 잘 일어나. 네. 네, 우리는 고정된 거에 금방, 그러니까 한 방향에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을 감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요. 또 나중엔 익숙해진 것 때문에 또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실은 익숙해지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명상은요. 안 하던 짓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뭘 해보는 거죠. 마음은 자신의 내면이라는 특정한 개념 안에 있는 게 아니므로 안과 밖이라는 고정된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눈을 어떻게 시야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 같은 데서 명상법에서는요, 수시 반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인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야를 수렴해라. 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러니까, 떠도 보지 않는 거죠. 눈을, 실눈을 뜨되 보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머무는 거예요. 수시라고 하고, 반청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거죠. 듣되 어떻게 듣냐? 분별하지 않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시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시는요, 실눈을 뜨고 있대, 밖을 보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마치 시야가 요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안에. 실눈을 뜨고 있는데, 마치 뇌 안에서 무언가가 그냥 그저 바라본다는 듯한 느낌으로,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뇌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듯하게, 온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수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보는데 보지 말라고?
듣는데 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관청도 듣되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명상은요. 명상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알아차림을 잃어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세암 뭐 이런 얘기 했죠. 이렇게 오세암이 실제 그거 얘기는 아닌데 진묵대사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진묵대사가 삼매에 빠져들면 뭐 하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진묵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10분이 지나가면 10분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돼요. 꼭 시간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흘렀구나. 근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무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요. 1시간이면 1시간인 듯해요. 근데 지겹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냥 1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뭐 성성적적 표현하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1분 지난 것 같은데 막 어떤 사람들 자기 명상이 잘 된 것 같다. 어떻게 하셨는데 1시간 앉아 있었는데 1분도 아닌 것 같이 확 지나갔어요. 이거 사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1시간이면 1시간 같아야 돼. 근데 좋다 싫다가 안 남아야죠. 이 얘기는 제가 앞에 드렸고요. 한 파트만 더 해볼까요? 수승화강까지 오늘 하면은 좀 진도가 맞을 것 같아요.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와 입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이게 입은 항상 다물어야 됩니다. 명상할 때 코로 숨 쉬라고 하잖아요. 들이쉬는 건 코로 하는데 이제 간혹가다 호흡을 전신의 기혈을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경우는 있어요. 반대는 없어요. 입으로 들이쉬라는 건 없어요. 어떤 명상에서도 너무 이렇게 제가 과문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입으로 숨을 들이쉬는 명상은 없어요. 코로 들이쉬고 간혹가다 내쉬는 건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들이쉬는 건 꼭 코로 들이쉬는 거예요. 몸의 기혈을 빨리 돌게 하기 위해서 들이쉬고 내쉴 때 입으로 내쉬는 경우는 있지만 입으로 들이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가 숨을 어떻게 식도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따로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축농증 같은 거나 이제 뭐 이렇게 비염이 있을 땐. 그럼 이제 이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여기서만 깔딱깔딱 머무는 거죠. 입은 꼭 다물어야. 이게 관건은 입은 다무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입에 악으로 턱으로 이를 꼭 아무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입술만 살짝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그 병 주둥이를 막듯이 이렇게 살짝 다물되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수승화강이 잘 된다. 이거 한번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건데 우리 몸이 저절로 기혈이 돌아요. 제가 생각도 돈다 그랬죠. 기혈도 돌고요. 기혈이 안 돌면 우린 죽은 인간이겠죠. 생각도 안 돌면 우린 죽은 목석이겠죠. 어쨌든 간에 기혈이 잘 순환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수승화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말 그대로 수승, 물기운은 올라가고 화강, 불기운은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요. 저는 이제 제 숙소에서 가끔 차를 끓여 마시거든요. 차를 끓이면 밑에서 불이 올라가죠. 그럼 이제 물을 끓이죠. 그럼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체가 따뜻해지면은 마치 수증기가 오르듯이 침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옥지라고 해요. 그걸 옥지, 구슬옥자, 연못지자에 써서 옥지에서 침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솝 우하든 아랍의 우하든 서양권의 유럽의 우하든 간에 마시면 젊어지는 샘물.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죠. 마시면 젊어지는 샘물. 오쇼 라즈니 씨 책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라즈니 씨라는 명상가의 얘기인데 동서양에 동일하게
나오는 전설 중에 마시면 젊어지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거는 명상할 때 나오는 침이다. 침 뱉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그냥 명상을 안 하더라도 침 많이 뱉지 마라. 침은 되게 소화에도 중요한 효소이기도 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침 삼키되 뱉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특히 명상할 때 맑은 침이 나와요. 애기들 보면 어때요? 침을 줄줄줄줄 흐르고 있죠. 맑은 침을 막 줄줄줄 흘러요. 에너지가 막 넘치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점점 나이 들수록 몸에 수기가 마르니까 침도 잘 안 나와. 남성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 담배는 화기죠, 화기. 오행으로 비유하면 이 담배라는 거 불을 붙여서 달고 있잖아요. 수기를 더 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담배를 태우는, 저는 뭐 담배를 안 태우지만 담배를 태우게 된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반대급부로. 수기를 채워줘야 돼요. 요즘에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건강법 중에 뭐 물 1.5리터씩 마셔라, 뭐 몇 리터 마셔라 하는데 현대인일수록 수기가 말라요. 커피 많이 드시죠? 저 커피 많이 마시거든요.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요? 볶아서 만들죠. 이것도 화기예요. 불 기운으로 덕잖아요. 예, 로스팅 할 때. 그렇죠? 물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현대인일수록 사실은 화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를 보충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수승화강이라고 해요. 물 기운이 이 상체로 잘 돌고 하체는 불 기운으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 놔야 된다. 주무실 때도 어때요? 머리는 찬 곳에 배는 꼭 덮어라. 뭐 이런 얘기 있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명상할 때 이렇게 왜 저희도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참선하다 보면은 어디 뒤에선 침을 꿀떡 삼키기도 합니다. 수기가 잘 오르면요. 그럴 때는 이제 침이 모이면요. 이렇게 모았다가 삼키세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단, 체질에 따라서, 열 체질인 분들이 침을 잘 안 나오는데, 뭐, 침을 자꾸 모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명상이, 침이 안 나온다 해서 명상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게 한의학 같은 데 보면요. 우리 맥이, 하여간 360, 이렇게 기혈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맥과 동맥이 우리 몸에 흐르는데요. 이 인맥이라는 게 뭐냐면, 앞쪽으로 흐르는 맥을 인맥이라고 하고, 이 척추를 차고 등 쪽으로 흐르는 맥을 동맥이라고 해요.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요. 인맥은요, 이 입천장 위쪽 있죠. 그러니까 혀 안쪽 있죠. 여기서 시작해요. 혀 안쪽에서. 우리가 침이 요 혀 안에서 나옵니다. 요 혀뿌리 쪽에서 침이. 요쪽에 보면은 요쪽에서 침이 보여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음까지 갑니다. 항문 직전에. 여기를 이제 인맥이라고 하고요. 동맥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타고 입천장 쪽까지. 그래서 좌선이나 명상할 때 혀뿌리를 위천장에 붙이란 이유가 단순하게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입을 살짝 다물고 혀가 입천장에, 그러니까 요 앞니 시작되는 그 지점에다가 살짝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의식을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다물면 거기에 붙으니까. 그렇게 돼야지 인맥과 동맥이 만난다. 인맥과 동맥이 만나니까 물이 고이는 거죠. 그 위치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동맥은 이제 요 윗입술이라는 게 입천장에서 올라가서 이 정수리를 타고 요 대추를 타고 여기 고개 숙임 만져지는 뼈 있죠. 여기 대추 자리입니다. 먹는 대추 아니에요. 이렇게 쭉 척추를 타고 꼬리뼈를 지나서 회음까지 만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요쪽이 음이고요. 요쪽이 양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 손바닥을 놓고 봤을 때 손바닥이 음이고 손등이 양이다. 왜? 손등은 뻣뻣하잖아요. 뒤로 안 접히죠. 근데 음은 불신 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음양작용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놓고 봤을 때도 숙여지죠? 이쪽은, 인맥 쪽은. 이쪽은 잘 안 젖혀져. 뻣뻣하죠? 양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동할 때는 잘 풀어줘야죠. 불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음이고 이쪽이 양이다. 이렇게 한 바퀴 음양작용으로 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이게 소주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은. 그래서 마치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오르는 것처럼 명상이 잘 되거나 했을 때 입에 침이 고이고요. 그걸 이제
있어 보이는 용어로 화후라고 그래요. 제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이 완전 시골에 살았거든요. 저희 큰 집이 완전 시골이에요. 지금도 시골이에요. 지금이 어떻게 더 시골인 것 같아, 옛날보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골에. 그래서 저희 그 큰 집에 방 한 칸을 아주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아예 장작을 뗐어요. 우리 큰 집이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부엌을 개량하면서 보일러로 바꿨거든요. 기름 보일러로. 근데 일부러 방 한 칸을 놔뒀어요. 장작 떼는 방으로. 장작을 떼는데 장작 이렇게 풍무라고 아세요? 풍무? 돌리면 바람 나오는 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선풍기도 아닌데 돌리니까 바람이 슉 나오는 거예요. 호흡이 바로 그겁니다. 풀무질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그러면서 바람을 돌리니까 불이 막 올라와서 장작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니면 급할 때 부채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람의 작용을 하죠. 지수와 풍 중에. 그렇죠? 호흡이 바로 그 풍이죠, 풍. 그랬더니 숨을 잘 들이쉬고 내셨더니 여기서 불이 잘 지펴져. 그거를 화후라고 그래, 화후. 마치 풍무를 돌려서 풀무죠. 풀무를 돌려서 불을 일으키듯이. 그랬더니 여기서 화기가 잘 돌더라. 이걸 화후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호흡을 통해서 아랫배 단전에 계속 의식을 집중하면요, 아랫배 단전이 그러니까 하복부 쪽이 뜨뜻한 감이 와요. 실제로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 비유입니다. 아니, 여기 뇌에 머리가 물이 차는 게 아니에요. 시원해진다는 얘기죠. 여기도 실제로 뭐 온도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감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뭐 온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체열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비유입니다. 물과 불이라고 하는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요소로 우리의 몸을 비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승화강이 잘 무르익으면요, 단전의 기운을 기르게 되는 축기라고 해요. 축기. 기운을 기른다고. 축산할 때. 기를 축자를 써가지고 축기에 도달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건강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렇죠. 머리가 시원하면은, 머리와 가슴이 시원해지면 당연히 판단력도 좋아지고 뭐 통찰력도 생기는 거고, 아랫배가 뜨뜻해지는, 그러니까 열기가 잘 동하게 되면요, 활력이 생기죠. 우리가 흔히 정력 얘기하잖아요. 정력이 뭐냐면요, 근본적인 활동력. 저 사람 참 정력적이야. 나이, 연세에 상관없이 참 정력적으로 활동해. 우리 원래 선천적인 에너지. 그래서 건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